안녕하세요. 저희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채 GPT인데요. AI처럼 뭐든 물어보면 최상욱 대표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채 GPT를 따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완전 마음에 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채 GPT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0.03% 오르긴 했는데 여기엔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0.39% 올랐지만 지방은 0.35% 하락한 것이 더해진 수치인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거래 가격 지수가 가격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데요. 왜냐하면은 케이스앤실러처럼 거래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호가 대비해서는 훨씬 중요한 지표고 매달 15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거 발표할 때 5월 것도 잠정치도 같이 발표하니까 두 달치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일단 4월 거하고 5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주택을 보면은 비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안에도 연립 다세대가 이제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국 마이너스 0.11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도 마이너스 0.04를 잠정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 전체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수도권은 4월에 플러스 0.08%니까 좀 미미한 퍼센티지인데 5월에도 0.1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0.4%대에서 이제 0.2%대로 4월과 5월에 연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그 공동주택에서 또 아파트만 따로 떼내서 보면은요. 아파트는 당연히 서울시장도 있고 지방광역시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다 이렇게 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4월 실거래가 0.6% 플러스였고요. 5월 잠정치는 0.7% 플러스니까 4월과 5월로 갈수록 가격이 더 강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추세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이 실거래 지표에서 정확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님께서는 항상 그 금리 하락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오르지 못하는 큰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 현상을 보는 건 다 똑같지만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소위 주류의 해석은 서울이 먼저 강세장이 됐고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강세장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이 강세장 될 거다. 이게 그 부동산 씬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의 주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거는 약간 다르다면은 현재의 시장 강세는 22년과 23년에 초저출산을 그 인식을 한 시장의 가격 트렌드이기 때문에 초저출산에 있다면은 미래에는 좀 수요가 약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좀 강세로 나오고 지방은 추세적으로 약세로 나오는 게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월, 5월 실거래 지수가 4월에도 지방은 마이너스 0.4% 아파트 기준으로요. 5월에도 마이너스 0.4%가 이어질 거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서울은 0.6, 0.7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은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양극화지 과거처럼 이렇게 막 확산되는 그런 추세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오름세가 지방으로까지 번질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주류의 해석은 이제 먼저 나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취재를 하면서 건설사 시행사분들 만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건설 경기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최근 반등 장세를 그 서울 압구정, 반포 이쪽 주변에서 나온 그 신고가에 따른 잠깐 일시적인 반등세일 뿐이다. 만약에 연말이 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되고 하다 보면 이 경기
반등세가 꺾이지 않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건설 부동산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08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지금이 더 이제 불경기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PF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는데 현재 PF의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PF 정리를 1년 반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7월부터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건설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좀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거는 그냥 뭐 서초 강남 송파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막 갱신되니까 강세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지방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매우 위축세로 확실히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서울 경기를 뺀 나머지 네, 지역? 지방 광역시. 네. 지방 광역시.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도의 앞으로 좀 당분간의 흐름세는 경기권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과 다르게 경기권은 그냥 나름 준보합세예요. 네.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도 인천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경기시도들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준신축이라든가 이런 소위 그 랜드마크급에 해당하는 그런 단지들은 일부 가격 회복을 보인 것도 사실이기는 최근 하지만은 또 일기신도 선도지구죠. 네, 그 일기신도시 선도지구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호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준신축 이제 수도권 이내의 준신축 아파트들은 어쨌든 22년을 바닥으로 작년에 소폭 상승을 했고 올해는 횡보 중인데 서울만 좀 더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세대 연립들이 계속 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다세대 연립들의 가격 약세 당분간 계속 좀 오래 갈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문제랑 현상이 지난 1년을 넘게 끌었던 문제들이고요. 작년 초에 많은 언론사들에서 그 비아파트 전세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왜냐면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비아파트 쪽에 여기서는 이제 공동주택 비아파트만 말씀하셨는데 비아파트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은 비아파트의 월세화가 원래 50%대에서 지금은 7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전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아파트 쪽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많이 넘어왔고 비아파트는 다 월세화됐고 비아파트는 그러면 전세가 약세라는 거니까 비아파트는 지금 매매가도 약세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묶었을 때 연립 다세대 매매가 약세가 아파트랑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인천도 5월에는 그래서 실거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전망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인천 검단 지역 아파트 가격 막 강세인데 왜 마이너스라고 하시겠지만은 그 비아파트들이 죄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있다 아니면 월세화가 이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산 가격은 이제 방향성을 한번 잡으면은 소위 어느 특정 레벨까지는 움직이는 경향이 존재하거든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터미널 스테이지까지는 갈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현재 빌라 시장에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에 이런 월세화라는 트리거가 22년 하반기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은 해법도 당연한데 비아파트의 전세 기능을 다시 살리는 대책이 나오면서 전세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정부가 다행스러운 거는 6월 13일에 대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6.13 대책에 비아파트 전세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 공시가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켜주는 거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가입 금액을 좀 더 높여주면서 역전세를 막으려고 하는 형태의 대책이고 이거는 비아파트 전세를 좀 높이려는 대책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어쨌든 비아파트 전세가가 명목상 올라가고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전세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 전세가 나중에 문제될 거는 이제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전세가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아파트 쪽 전세가 이게 장책이 먹히면은 이제 살아나면서 그 반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실거래가 지수를 바탕으로 최근 집값 시황을 좀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네, 한 줄로 요약하면 서울만 강세장입니다. 서울 그리고 아파트만 강세장이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주택 가격 말고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들로 한번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무너진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빠른 투자가 가능하게 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금융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번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 프로젝트 리츠가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좀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종전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위 SPC를 설립해가지고 그 SPC 설립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끝내고 그거를 리츠에 넘기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던 것이 일반적인 리츠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시행 자체를 SPC를 설립하는 PF 방식으로 하지 말고 리츠로 그냥 바로 해버려라. 그래서 시행사 리츠를 이제 만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리츠로 만들었고,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만든 프로젝트로 건물까지 준공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리츠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PF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시행사로 조금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리츠 제도가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라는 양대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 산하여가지고 금융위의 소관이고, 부동산 리츠는 이제 국토부 관할 법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자연스럽게 리츠를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수는 작지만은 이거를 결국 가야 할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리츠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앞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정부는 리츠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행사가 없어졌으니까 그 시행 리츠를 만드는 건데, 두 번째는 올 7월부터 부실자산 처분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리츠를 통해 가지고 좀 떠오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된 겁니다. 그거를 팔면은 리츠가 떠오고 리츠가 시행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 거여가지고 PF 시장 구조 조정 방향의 일환으로 리츠 카드를 꺼내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플랜이 원대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있을 PF 정리의 그 리스크를 리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연착륙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수도권이 신축 매입 임대를 크게 늘리겠다 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4만 가구 더 확보해서 공급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이 같은 신축 매입 임대가 매입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불신과 전세제도 불신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매입 임대는 공공이 매입을 해주고 공공이 임대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임대인을 두게 되는 거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주택이 있는데 비아파트가 태반이 공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쪽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순공급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으려면은 매입 임대뿐만 아니라 그 건설 임대 시장도 좀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아파트 건설은 건설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비아파트 건설을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만 했었어도 벌써 하반기는 지어졌을 건데, 그 매입 임대뿐만 아니라 건설 임대를 좀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좀 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6월 채 GPT였습니다. 다음 달에 그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